오늘은 핸드폰 소액 결제 대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면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한 번쯤 이용해보면 좋을 법한 서비스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핸드폰 소액 결제 대출입니다. 말 그대로 핸드폰 요금, 납부 금액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꽤 유용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 또한 엄연한 대출이기에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먼저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정식 허가된 안전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담원과 통화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유심칩을 분리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받으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5분 이내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대폰 300 대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금융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 업무 외에도 증권 거래 및 소액 결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편리한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 자칫하면 신용불량자나 연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급전이 필요하다면 모바일 전용 대출 서비스 휴대폰 300 대출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심사 기준도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단,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고 상환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계좌와는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크고 만기 연장 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제휴 카드를 살펴봅니다.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실적을 달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전월 실적 산정 방식이 까다로운 편이니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통신사 소액 대출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에게는 은행 문턱이 높습니다. 설령 대출 승인이 난다 해도 높은 금리 탓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 바로 통신사 소액 대출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연 4.5% 수준의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KT 고객이라면 KB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앱 리브메이트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앱 가입자는 신한은행 솔편한 포켓론을 활용하면 됩니다.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연 6 내외의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큼 빌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연체 시에는 최고 연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모바일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 결제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약 4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액 규모만도 6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싱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조직에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하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관련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행법상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업체 측에서 임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제도 보완 차원에서 보안 시스템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50만 원 소액 대출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 대출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PEP 금융 50만 원 소액 대출입니다.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연 89% 수준입니다. 상환 기간은 보통 12개월이지만 원한다면 최장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연체 시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업체별로 취급하는 상품 종류와 한도, 금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본인 휴대폰 대출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신용등급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 가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수수료 요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간혹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휴대폰 대출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대부업체 직원들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돌립니다. 이때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누르면 고스란히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핸드폰 소액 결제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결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통장 입금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좌 이체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사이트가 있으니 바로 핸드폰 소액 결제 사이트입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30만 원 정도인데 만약 초과되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한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사별 한도 금액은 SK텔레콤 50만원, KT 30만원, LG U+ 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